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편두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두통. 네. 두통과 편두통 중에서 편두통을 꼭 집어서 주제로 삼으셨어요. 예, 그건 뭐 제가 아니라 우리 PD님이 편두통 하자고 그래서 뭐 편두통 한 건데요. 네네네. 사람들이 이제 두통보다는 편두통이라는 이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머리 아파나 편두통이야. 뭐 편두통에 펜잘 뭐 이런 뭐 광고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편두통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두통 이야기랑 같이 번발적으로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편두통이 두통보다 뭐 더 심각해지는 상태인가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두통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두통의 종류를 의학적 분류를 한다면 네. 두통 자체가 병이다. 그걸 1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네. 편두통 또는 뭐 긴장성 두통. 그래 혈관이 막 긴장되는 거죠. 그리고 군발성 두통. 그리고 이제 원인 불명의 두통.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편두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성이라고 해서 속발성. 그러니까 이제 부비동염에도 두통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치과 질환에도 두통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가장 흔한 것들이 감염 질환 중에 우리 편도가 부으면 머리가 무지 아프잖아요. 네네. 두통의 양상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그런 선행 질환이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두통을 우리가 2차성 두통이라고 불러요. 2차성 두통. 네. 네네. 네. 2차성. 네. 속발성이라고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1차성 그러니까 이제 본태성 네. 두통의 이제 형태 중에 하나가 편두통이다. 네, 이렇게 뭐 보시면 가장 됩니다. 흔하고 사람들이 또 많이 앓고 있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네. 알아볼 텐데요. 한의원에 편두통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죠. 그럼요. 두통이 너무나 흔한 질환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한의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한 70% 정도는 통증 질환이에요. 이제 통증이라고 하면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네네네. 그죠? 그렇죠. 무릎 아프다, 그리고 머리 아프다. 대부분 그런 통증이니까 머리 아픈 두통 환자가 많은데 제가 만났던 두통 환자 중에 가장 심한 환자는 한 10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모 제약 회사에 나오는 피업, 뭐 지엇 이런 두통약을 딴 약은 안 듣는데요. 뭐 시엇, 리얼, 뭐 디귿 이런 약은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 약을 하루에 20알씩 먹었어요. 한 알로 안 들으니까 한꺼번에 4알씩 먹는데 4-5번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20알씩. 제가 말씀하신 그 피읍지읒은 잘 모르겠지만 그 네 글자 타이레놀 예. 그냥 말해. 타이레놀은 성인 하루 8개 이상 먹지 말라고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럼요. 그 뭐 약은 뭐 많이 먹지 말라고 당연히 이야기하죠. 네네. 근데 환자는 하나를 가지고는 기별이 안 오니까. 아, 소말- 내성이 생겼구나. 네. 그래서 그런 환자를 이제 치료한 경험이 이제 가장 심한 두통 환자였는데요.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여성 그러니까 30대, 20대, 40대 여성들한테는 여자들은 생리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피가 부족하죠. 그래서 혈허두통이라 그래요. 피가 부족해서 오는 두통. 이런 두통은 진통제로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진통제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혈허한 정상, 피를 보충하는 한약제들이 있어요. 네. 뭐 팔물탕, 사물탕 이런 약인데 그런 약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을 써서 네네.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은 한 방으로도 치료가 그러니까 막 계속 우리가 이런 고민하잖아요. 약을 먹을까 말까 머리 아프기 시작하면 네네네. 한 2시간 머리 아플 때 고민하다가 먹으면서 빨리 먹을 걸 이러면서 먹죠. 누구나 다 네네. 고민하는데 그런 만성적인 두통이나 편두통을 오래 앓는다면 의외로 한의학적으로 쉽게 접근해서 또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네네. 있을 겁니다. 그 혈어두통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자들 특히 생리할 때. 그냥 궁금한 게 그때 뭐 선지장국 이런 거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뭐가요?
선지 해장국 이런 거 먹으면 아니 정말 어, 궁금해서 예. 뭐 철분 이런 게 보충이 제가 될까요? 유경 씨 같이 방송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전혀 도움이 안 네, 돼요. 아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지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혈어한 거에 도움이 되는 약재인 거 사실이니까 아 그래요? 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10년 전에 치료하셨다는 그 여성분은 치료가 되셨나요? 네. 그때 뭐 그 뒤에는 제가 못 뵀고요. 네네. 그때 치료됐어. 그때는 뭐 완전히 진통제 없이 네네. 편안하게 생활했으니까 많이 있고 그 이외에도 두통 환자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많은 환자들이 와서 음. 치료를 받게 됩니다. 편두통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직장인들 특히 또 네. 학생들도 그렇고 두통 참 많이 앓고 있는데 뭐 어떤 기준이었을 때 내가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까요? 네. 두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 제일 이제 염려를 하는 게 뇌에 가깝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머리가 아프면 내 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죠. 음. 그래서 환자들이 제일 머리가 계속 아플 때 MRI까지 찍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뇌 자체는 통증을 못 느껴요. 예전에 그런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뇌 수술을 하는데 침수를 마취를 하고 네. 환자 눈을 뜨고 주스를 마시고 있는 환자의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하는 장면이 보도가 돼서 전 세계가 엽기적이네요. 발칵 뒤집혀진 침술 마취에 대한 음. 약간의 과장되고 쇼한 면이 있지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죠. 그게 또 이제 가능한 것 중에 하나는 뇌 자체는 수술을 해도 건드려도 통증을 못 느끼고요. 뇌 주변에 있는 조직, 혈관, 뇌막, 그다음에 두개골, 네네네. 그다음에 주변의 부비동 이런 쪽에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두통이 있다라고 해서 뇌에 문제가 있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뇌혈관 질환, 뇌 종양이 말기 쪽으로 너무 커져서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네네. 또는 뇌 치주막하 출혈이라 그래서 뇌 출혈이 왔을 때 그럴 때는 극렬한 통증과 함께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만성적인 두통일 때는 네네. 일단 너무 뇌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있어서 두통이 있을 확률은 되게 적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뇌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에는 다른 신경학적 이상, 네. 눈에 복시 증상이 보인다든지 네네.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다른 증상들이 증상들도 같이 동반할 가능성이 많다. 네네. 그렇지만 뭐 두통이 너무 자주 와서 내가 좀 의심된다. 그러면 또 만에 하나 우리가 진단을 위해서 뇌 촬영을 하는 거는 뭐 권장해 드립니다. 네네. 그 디스크가 있을 때도 올 수 있죠. 두통이 올 수 그럼요. 있더라고요. 목이 아파서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질환의 증상으로 두통이 있을 수 있죠. 네. 정말 우리 방송 듣고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고 네. 정말 이렇게 회복이 있었으면 많은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설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였습니다.